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스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쓰라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솔직히 대부분 한 번쯤은 짝사랑한 사람에게 차여본 적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용기 내서 고백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단호한 거절일 때, 아니면 부담돼서 사실상 거절이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 세상이 무너지는 거 같이 그지 같잖아요. 근데 왜 남자들은 그렇게 차이게 될까요? 오늘은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고 99% 고백에 성공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인 이유들을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 감정에 빠져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경우. 남자가 짝사랑에 빠지면 스스로의 감정에만 몰두하게 되고 심리학에서는 이걸 메타인지가 떨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와 연락하다가 남자에게 자기가 아프다고 했는데 남자가 이벤트를 하면 상대방이 감동받을 거라고 혼자 착각을 해서 연락도 없이 상대방 집문을 두드려서 나와보라고 하는 식이죠. 대부분의 경우 여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고 화장도 안 하고 무방비로 있던 상황이라서 감동보다는 생얼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당혹감이 더 크죠. 여자 입장에서는 얘가 내 상황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감정만 생각하나? 얘 좀 오버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내 감정에만 빠져있다가 정작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의 정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메타인지는 평소에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평소에 잘 키워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프렌드십 존으로 쉽게 빠짐. 남자들이 여자랑 대화를 할 때 자칫하면 친구로만 보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오늘 뭐 했어? 점심 뭐 먹었어? 같은 일상적인 대화만 하거나 사회적인 활동만 같이 하게 되면 여자 입장에서 당신을 친구 이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처럼 지내던 여자와 대학교에서 과제만 같이 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항상 함께 어울리는 등 일상적인 활동만 계속하게 되면 그녀는 당신을 그저 친구로만 여기게 될 거예요. 세 번째, 평소에 보여주는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없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외모만으로 남성적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모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 같은 데서 진짜 매력이 나오죠. 예를 들어 그녀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도와주면서 이거 내가 들게, 너 가벼운 것만 들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물론 이런 거 하나 한다고 갑자기 와 멋있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에도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다뤄볼게요. 네 번째, 이성으로서 인식할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음. 그녀가 당신을 이성으로 인식하게 만들려면 단순히 친구처럼 사회적 환경이나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만 시간을 보내서는 어렵습니다. 명분을 만들어서 단 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늘리는 게 좋아요. 서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순히 용건만 끝내고 헤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그녀도 당신을 남자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섯 번째, 타이밍이 부적절함. 이거는 아마 많이 아실 거지만 타이밍도 정말 중요해요. 그 여자가 이미 다른 사람 좋아하고 있거나 연애 중이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잘해도 성공할 확률이 낮죠. 하지만 그녀가 막 연애가 끝난 직후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긴 해요. 이럴 때는 그녀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좀 위로해주고 그녀가 당신에게 의지하게끔 유도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슬퍼하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서 그녀에게 안정을 줄 수도 있죠. 드라마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온 장면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해지기 때문에 남자가 의도적으로 따뜻하게 다가가고 스킨십을 하게 되면 그녀가 당신에게 쉽게 마음을 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호감을 평소에 어느 정도는 확인해 놓은 경우여야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상황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렇게 극적인 타이밍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고민하기보다는 당신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여성의 호감이 충분히 올라왔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여섯 번째, 여자가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가질 거라는 것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경우. 고백을 할 때는 상대방이 느낄 부담감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박력 있게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의 호감을 어느 정도 확인했지만 친구 사이로만 남을까봐 망설이는 것 같은 경우라면 과감하게 나 사실 너를 친구로만 보고 싶지 않아, 너랑 남자로서 만나고 싶어 라고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호감이 확인되지 않고 정말 진짜 친구로만 여기는 것 같다면 고백을 하면 안 되죠. 이때는 계속해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상대방의 호감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매력을 충분히 발산하고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고백은 무조건 상대방의 호감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반대로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했다가 까이면 친구로 못 남을까봐 용기를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평소에 아주 조금씩 세련된 방식으로 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티나거나 공개적이지 않게 챙겨준다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잘 체크해서 여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이걸 못해서 쫄리는 거거든요. 일곱 번째, 고백 방식의 문제. 고백은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 방식이 더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뜬금없이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면 상대방이 당황해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데이트를 몇 번 하고 나서, 물론 공식적으로 데이트하자라고 하는 데이트는 아닙니다. 다른 명분들로 둘이서 있는 시간을 늘리고 그 시간 안에서도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너랑 있으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원래 재밌으면 시간 빨리 가는데 라고 슬쩍 던져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직설적이지 않게 아주 약간씩 너라서 의미가 있다는 의도를 담아서 평소에 조금씩 던져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는 플러팅이라고 하죠. 플러팅의 가장 큰 장점은 까이는 리스크는 없는데 상대방에게 아주 미묘한 호감을 전달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부끄러워하거나 과장되게 왜 이래 라거나 상대방도 나도 그런 것 같아 라면서 긍정하는 등의 행동들은 굉장히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평소에 종종 관찰하면서 확신이 들었을 때 고백하는 것이 베스트죠. 자, 제가 뭐 조금 이유와 해결을 섞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딥하게 들어가 볼까요? 조금 더 자세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부터가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만날 수 있는 여자를 늘리기. 이 말이 뭔가 싶으실 건데
이성관계로서 여자를 최대한 많이 만나야 해요. 그래야 한 사람에게 과몰입하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성으로 여길 수 있는 여자가 주변에 딱 한 명일 때와 3명일 때, 10명일 때를 비교해보죠. 당장 내가 10명과 연락하고 있다면 한 명 한 명에게 엄청 신경 써주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그 여자들 입장에서 나한테 당연히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거고요. 얘는 나랑 밀당하나? 이러면서 오히려 여자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명일 때는 집착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얘는 할 일이 없어서 나한테만 이렇게 연락하나? 내 카톡만 보고 있나? 이런 식으로 내 관심도가 한 명한테 집중될 때와 3명, 10명 뭐 이런 식으로 많아질 때 집중되는 거는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이 인원이 많아질수록 분산됩니다. 이게 바람둥이 같다고 여겨질 수는 있지만 남자 개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여자에 익숙해지고 경험이 쌓여야 한 명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기 전에는 최대한 연락한 여자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여자의 경험도 쌓이고, 어차피 쪼렙 때는 10명이랑 연락을 한다고 쳐도 대부분 까여서 사라집니다. 그 여자들한테 그렇게까지 매력 어필을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못할 짓 한다는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거의 다 까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식을 반복을 해서 계속해서 내가 여자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경험을 쌓고 내공을 쌓아서 레벨업을 하면 언젠가 그 중에 한 명이랑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김호은 거를 내 짱녀한테 가서 써먹을 수도 있는 거죠. 경험을 쌓고 와야 돼요. 자, 문제는 이 여자를 어떻게 늘리느냐. 어떻게 3명, 10명, 한 명도 만나기 어려운데 10명을 어떻게 만나냐. 여기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용기를 내서 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취미 같은 걸 시작하면서 동호회나 모임 같은 걸 가볼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교회를 갈 수도 있고요. 세상에 여자는 널려 있어요. 여자가 반이다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기를 찾기 시작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시도할 용기가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메타 인지가 상승하고 여성에 대한 경험도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여성을 주변에서 접하기 어렵거나 여러 명을 동시에 연락을 하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 번호를 물어보는 것으로 만날 여자를 늘리는 방식을 가장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용기는 어떻게 내야 할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한시적으로 무료로 이런 접근 방법에 대한 소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신청해서 읽어보시면 그것만으로도 번호를 물어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해요. 두 번째, 올바른 매력 전달법에 대한 지식 함양이 필요합니다. 매력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노력해도 헛수고일 수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방법을 자신에게 맞게 수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대화 중에 그녀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녀의 기분을 어떻게 살피는지를 자세히 보고 배울 수 있겠죠. 거꾸로 어떤 남자와 대화하는 여자의 반응이 좋을 때 그 남자의 외모 말고 행동에서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가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관찰을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지도 않고요. 어떤 말 하는지 들리지도 않잖아요. 보통 카페 옆자리에서도 그 상대방들이 목소리가 애지간히 크지 않는 이상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멜로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남자와 여자의 감정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관찰하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트 시그널, 솔로지옥, 나는 솔로, 이런 연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걸 봐도 남자가 뭘 잘못한 건지, 뭘 잘한 건지가 일반인도 관찰하기 좋게끔 편집되어 있으니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물론 일상적이고 너무 잔잔한 것들은 잘 안 나와요. 편집이 되죠. 방송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끼워서 맞춰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보시고 거기서 특징적인 매력들을 뽑아서 내 걸로 흡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내가 어떤 장단점이 있고 매력적인 남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갖춰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들에 설명해 놓은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눌러서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이성으로서의 환경 조성 및 대화. 친구나 사회관계에서 발전해서 이성으로 느끼게 하는 가장 유리한 방법은 단둘이 시간을 자주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갑자기 이성 간의 데이트처럼 보이면 상대방이 나의 호감을 눈치채고 부담을 느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직 호감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러운 명분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 너한테 좀 도움받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면서 혼자 나오게끔 유도해서 간단한 부탁을 상대방이 들어줬으면 고마우니까 내가 밥 살게 라고 자연스럽게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드는 식인 거죠. 그러다가 시간을 애매하게 만들거나 조금 더 놀자고 하면서 술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또 단둘이 만난다고 무조건 호감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의 대화에서도 약간의 이성적인 느낌, 이성적인 감정을 담아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새로운 옷을 입고 왔다면 야 너 오늘 진짜 이쁘다, 이 옷이 너랑 진짜 잘 어울리네 라고 가볍게 칭찬해주는 식으로요. 또는 너를 살짝 놀리 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재밌지? 처럼 약간의 의미부여가 섞인 플러팅을 섞어서 그녀에게 사소하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야 그녀도 당신을 이성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진지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예전 연애 이야기든 이상형이나 좋아하는 스타일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파악하고 내 스타일도 이야기해주면서 좀 딥한 이야기로 화제를 끌고 나가면서 중간중간 플러팅도 해주고 웃겨주고 남자다운 모습도 보여줘야 당신에게 호감이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 찌질하게 주변을 맴돌기만 하면서 막상 제대로 대화도 못하거나 너무 친한 느낌으로 심한 장난을 치는 등 호감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면 안 됩니다. 아마 짝사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회관계 안에서 만나는 여자에게 호감을 가진 경우일 겁니다. 호감 표현을 너무 못하면서 주변을 맴돌거나 너무 친구로서의 포지션을 강하게 보여주거나 혹은 호감을 너무 티나게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아요. 여성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신이 맴돌더라도 티가 나고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냥 멀리서만 멀찍이 바라보면 아예 그냥 남남이 되는 거고요. 또 여자가 엄청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좋아해 이러면 극혐하겠죠. 호감을 대놓고 티내면서 주변에서 억지로 엮는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싫어할 거니까 이런 모든 경우는 오히려 당신을 더 비호감으로 만들 뿐이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유를 가지고 적당히 다가가는 것이 중요해요. 사회관계
상대관계 안에서는 티나지 않되 단둘이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약간 티 날락말락 하게끔 플러팅을 가볍게 잽처럼 날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결정적으로 남자로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안 꾸미던 남자가 갑자기 포마드 헤어에 정장 딱 멋있는 시계 이런 걸 딱 차고 나타나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녀와 같이요. 그러면 그녀 앞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좀 더 격식 있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당신의 특기 혹은 남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여자한테 오늘 좀 달라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이런 기분도 좋잖아요. 이럴 때 자연스럽게 왜? 좀 멋있어? 라면서 플러팅을 살짝 던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죠. 일단 그녀의 마음에 남자로서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친구의 포지션에서 이미지를 확 바꿈으로써 남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여섯 번째, 고백 후 거절당하더라도 부담을 덜 느끼게끔 상대방을 배려할 것.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타이밍을 지키지 않고 도저히 못 참아서 고백한 다음에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네가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 사이가 어색해지지 않았으면 해. 그냥 나는 너가 불편하길 바라는 게 아니니까 내가 너에게 충분히 남자로 안 느껴졌다면 그냥 그건 내 탓이지 너의 잘못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내 그릇이 넓다는 걸 보여주는 게 차라리 그 다음에 다른 기회를 다시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타이밍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잘 알아채는 눈치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목처럼 고백이 99%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남자로서의 호감을 쌓기 위해 매력을 길러나가고 천천히 상대방과의 관계를 친구에서 이성으로 변할 수 있도록 호감을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친구에서 이성으로 바라볼 때 고백을 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자가 어느 정도의 호감이 있다면 환경과 인식만 조금 바꿔주고 호감을 조금만 끌어올리면 끝나는 거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거의 다 성공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한 여자에게 몇 년씩 공들이고 만나도 끝이 좋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진 않고 오히려 그 친구를 살짝 염두에 두되 다른 여자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경험을 쌓고 여자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 친구를 만날 때 더 수월해요. 저도 실제로 어릴 때 까였었던 여자를 나중에 한 7년 뒤쯤 만나서 오히려 잘 되었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 여자가 나중에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 또한 배움의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면 진짜 사랑도 결국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짝사랑에 연연하기보다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사실 지금 짝사랑하는 그 여자가 나중에는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만큼 스스로 성장할 수 있고 결국엔 더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디스플러스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